항상 녹음을 하고 나면 지울까? 이 고민을 항상 합니다. 팀장님답지 않게 소심하냐고요? 소심한 게 아니라 제가 좀 디테일이 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듣게 될 오늘 지금 이 뉴스 영상이 그런데요. 중간에 너무 3000% 빠져가지고 좀 갈등이 좀 있는데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몇몇 분들 저격한 것 마음 푸시고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주말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풍자 정치가 아니지 풍자 경제 뉴스 그래도 팩트에 근거하니까 그렇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올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노래 베타 버전 통찰력을 키워주는 미국 경제 뉴스 편입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갈 텐데요. 해석의 묘미를 조금 더 애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미주노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카톡의 친구 찾기로 검색을 하면 뭐 수익률의 20%를 주겠다. 뭐 따라 하면은 뭐 리딩방 같아요. 저희는 절대 리딩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좀 의심되면 저희한테 꼭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미주노래 동영상 채널은 유튜브 채널은 이 채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카카오톡 아이디와 카톡 채널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외에 그런 사칭하는 곳은 저희한테 즉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치는 인간들도 나쁜 놈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매 영상 때마다 저희는 리딩이나 소액 투자도 안 받습니다 하는데도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분들도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연일 무섭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만 불 정도에 도달되는 분위기거든요. 기존의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모든 사기와 거품의 어머니다 라고 비트코인을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기와 거품의 어머니. 그렇게 부정적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지금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지급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나오고요. 지난 18일에 뉴욕 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며 17세기 투기 파동을 일으킨 튤립 사건 아시죠? 네이버에 쳐보면 역사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겨냥했던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지난 18일 뉴욕 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가상화폐의 기술은 블록체인은 돈을 더 저렴하게 옮길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견해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근거로 페이팔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언을 하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점점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이 점차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2년 만에 뭐 JP 모건의 저 CEO가 저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2년 동안 비트코인이 바뀐 게 별로 없는데 미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돈이면 다 한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저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구미가 당기는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바에는 차라리 라스베가스의 룰렛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최소 50%의 확률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보다는 비트코인과 연관된 스퀘어 주식이라든지 다른 이런 페이팔 주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페이스북에 반정부 게시글에 대해서 검열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서비스를 하는 페이스북의 위상, 뭐 중국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페이스북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니까 이런 뉴스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GM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제너럴 모터스에서 2025년까지 전기 자율차에 30조 원, 하나 약 30조 원, 달러로 2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연 자동차의 시대가 10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10년도 안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계속 발표하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 봐서 가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먹거리들이 지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당분간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 시장을, 전체 세계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인 기후 변화, 그리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이라든지 사기꾼들은 항상 요 트렌드를 타고 온다는 사실. 더불어서 GM이 과연 전통적인, 너무 몸이 무겁거든요. 전통적인 자신들의 시스템을 얼마만큼 가벼운 몸짓으로 변화해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지. 근데 역대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저렇게 탈바꿈해서 진출한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마치 어떤 새로운 회사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뽑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경력사원이 좋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데려다가 일일이 다 트레이닝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는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최근 미국에서는요, 오히려 특히 실리콘밸리나 산호세 쪽의 스타트업들을 보면 경력사원들 거의 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을 하고요. 자꾸 기존의 자기의 경험들, 기존의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거를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회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스태프들하고 어제 좀 늦게까지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당분간 종목 상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는 거에서는 이제 저희는 답변을 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꾸 물을 흐립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해석, 그러니까 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을까?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정이 오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식대로만 이해를 할까? 그리고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떠넘길까? 아마 저희가 남겨드리는 댓글들을 또 캡처해가지고 나중에 또 퍼뜨리겠죠. 자, 미주놀의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 대상이 아니라 미주놀 가족들을 위함이고요. 저희가 시리즈 영상들, 팔란티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3인방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주행하지 마시고 정주행을 하세요. 과거에, 그게 정주행인가? 그게 역주행인가? 아무튼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팔란티어 1번 영상부터 쭉 타고 오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죠. 시장이, 저희가 매일매일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전기차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 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른데, 지난주 영상에서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포지션을 결정하셔야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주식 매매는 골프와 같아요. 골프와. 왜 골프의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퍼터, 왜 이걸 가지고 쓰겠습니까? 어떤 때는 아이언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우드를 잡아야 되고, 어떨 때는 티샷에서도 너무 내로한 곳에서는 티샷 자체도 아이언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고의 유연성, 근데 사고의 유연성까지도 가지 않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 고집이 센 분들, 그 다음에 좀 매너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딱딱딱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몇만 명 밑으로의 채널은 들으면 안 된다. 참 못됐죠. 예.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 대다수의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댓글로 저희는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멘탈이 슈퍼 갑이라 가지고
뭐 가차 없이 선을 넘는 글들은 영구 삭제입니다. 근데 저희 스태프들이 그런 글들을 가끔 보면 되게 상처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저희 스태프들이 더 소중합니다. 이 채널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상처받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지나가는 나간 애들 좀 지나가 주세요. 좀 지나가 주시고, 이 녹음 중에 자꾸 카톡이 좀 들어오네요. 그쵸? 좀 지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로 지금 그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 남 탓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과 저희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미즈노래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지 지금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얼굴까지 다 등장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녹음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한 뜻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분들도 하셨는데, 참 못된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나서 왜 저희한테 탓을 하십니까?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왜 또 어디다 탓하십니까? 벌써 미준을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인간들, 참 가지가지 하십니다. 너무 또 샛길로 갔죠? 정신 다시 부여잡고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 이야기는 아마 이 뉴스 녹음 끝나고 제가 아무리 급하지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팔런티어 이야기입니다. 팔런티어하고 중국 전기차 3인방을 왜 이렇게 꾸준히 하냐고요? 저희 미즈널 가족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지 소로스라고 있습니다. 일명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이 미국 월가에서는 일명 굉장히 큰 손이죠. 되게 연로하셨습니다. 거물급이고, 본인의 이름을 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해서 이 팔런티어 처음 했을 때 창립 멤버로 창립 멤버로 거의 출전했던 분이시죠. 왜냐면은 지금 팔런티어 주식의 클래스 A 주식을 무려 1%나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자기는 지분을 팔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로는 정보기관의 어떤 영업이다, 좀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팔런티어의 빅데이터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자기가 팔런티어를 투자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세계 각국 정보기관에 첩보용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저 노인분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지분 안에서의 파워게임에서 뭔가 밀린 거겠죠.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팔런티어의 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영향이 팔런티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금요일날 조정을 보여줬던 팔런티어와 이 뉴스를 묶어서 이 뉴스 영상이 끝나고 난 대로 핵심만 간단하게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채가 첫 마이너스 금리를 발행했습니다. 유로로 약 40억 유로 정도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CNN 방송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 정부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처음 발행이 됐거든요. 주간 금융사인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40억 유로, 하나로 약 5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채권 발행의 4배인 160억 유로 이상의 입찰이 유럽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5년물 국채가 마이너스 0.152%의 금리로 발행됐고요. 10년물과 15년물의 발행 금리는 0%대의 초저 금리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뉴스냐면요.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감을 반영한 거예요. 국제 자본시장과의 통합을 성사시킬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하는 나라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와 시동의, 그러니까 어떤 그 유동성 공급으로 채권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데,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하니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건데,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고립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세계에서도 각 나라들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는 중국이 정말 못됐는데, 그런데 또 실질적인 거는 중국을 빼고 갈 수도 없고, 미국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어느 마켓을 가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제품이 없어요. 제조업을 벌인 대가죠. 미국이 제조업을 벌인 대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금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캔디에,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에 길들여진 어린아이가 이빨이 다 썩어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아버리는데,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사탕을 끊더라고요. 어제 녹음했던 저희 둘째거든요. 어제 고딩이. 걔를 봐도 어릴 때 뭐 캔디를 먹고 물고 살다가 4살 때 치과에 가가지고 한번 된통 당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캔디를 입에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다른 세계에 더 이상 싸구려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물건과 이렇게 됨으로 중국에 종속되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각 나라의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승인을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고요. 근데 이제 화이자가 이번에 한 백신이 영하 90도인가 그렇죠? 영하 70도에서 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이 되고 운송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운송이 영하 70도. 그래서 한국에도 제가 뉴스를 봤더니 과연 한국의 운송 업체들이 이런 냉동 운송의 그 물류망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더라고요. 일단 한국 문제는 조금 뒤로 하고, 미국 현지에서는 그래서 이 영하 70도에서 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고 운송해야 되는 이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것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화이자의 백신 초저온 보관용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얼음 말고 드라이 아이스 알죠?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통찰력을 얻기 위한 이 뉴스 시리즈를 계속 베타 버전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화이자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죠. 그리고 쭉 듣다 보면 초저온 영하 70도에서 80도로 보관하고 운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업체, 그 회사, 그 종목을 찾아 나서야 돼요. 보통 뉴스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르지, 그러면 냉동 시설이 냉동 70도에서 80도까지 이 제품을 운반할 미국의 회사, 특별히 나스닥의 다우에 입점해 있는 회사는 이러이러한 기업입니다 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거든요. 요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폰을 개발할 수 없었어요. 아이폰은 천재가 개발해요. 잡스처럼. 하지만 아이폰이 딱 나오는 걸 보는 순간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갖고 싶다. 근데 몇몇 또 눈치 빠른 이들은 나의 공장에서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아이폰 케이스를 초창기에 만들었던 사람들 대박을 쳤죠. 그리고 뒤따라왔던 분들 상투 잡았죠.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어찌 보면 통찰력, 이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 이 세 가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 신사임당 유튜버가 하는 말대로 당군 이래로 가장 돈 벌기 쉬운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제 얘기 말고 또 제가 얘기하면 또 교만하다고 하니까. 구글도 핀테크 쪽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구글이 은행 계좌 개설과 간편 송금, 생활비 관리 등의 기능이 추가된 구글페이를 출시했다고 MBC 방송이 지난 18일 보도했거든요. 와, 정말 많이 늦었네요. 그쵸?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일단 뒤늦게 출발한 것 때문인지 구글은 이날 업그레이드된 구글페이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군요. 당좌 예금 및 저축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를 위해 뭐 CD, 그 다음에 스탠버드 연방신용조합과 협력 관계를 맺었고, 내년에 금융기관 여러 곳을 추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좌 유지 수수료나 초과 인출 수수료, 최소 잔액 요구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떠나온 지 20년이 넘어가서. 근데 미국은 은행에 일정량의 금액 이상, 뭐 2,500불이라든지 또는 하루 한 달 동안에 거래하는 수가 일정량에 못 미치면 매월 은행 내 계좌에 돈을 내야 돼요. 뭐 월회비처럼. 뭐 미국 은행들은 훨씬 더 비싸고 한인 은행들도 좀 싸지만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경기 좋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 돈만 해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요즘 지금 오늘 얘기한 구글페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서 뭐부터 아낄까 하는 그러한 틈새를 계속 공략해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있잖아요. 시디뱅크, 뭐 체이스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전통적인 은행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대가 변한지도 모르고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게 저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오래된 은행들은, 사실 오래된 기관들, 기업들은 요즘같이 변화가 급박한 시대에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내놓는 논리는 이거예요.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우리는 지점도 많고 지점에 딸린 직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은행, 한국어로 말하면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그러겠죠. 그런 데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은행을 어떻게 인터넷 가서 인터넷으로 하느냐, 직접 와서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얼마 전까지는 그런 말들이 먹혔는데, 요 얘기는 이제 어떻게 지금 미국 현지 사람들한테 다가오냐면, 식재료 값이 올라가지고 1불, 2불씩 이렇게 가격표를 이렇게 높이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뭐 짜장면집이라든지 분식집이라든지 좀 저가 그 식당들이, 그러면 단골들도 와서 뭐 주문하긴 하지만 기분 겁나게 나빠하죠. 왜냐면 그러면 식재료 샀을 때는 왜 그렇게 비쌌어? 이 논리거든요. 설렁탕, 뭐 지금 BCD 북창동 순두부가 지금 여기에서 좀 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싸요. 북창동 순두부 세트로 시키면 거의 지금 무제한 고기 뷔페보다 더 비싼 거 알죠? 지금 20몇 불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니까요. 식재료가 높아지고 렌트비가 올라가서 음식값을 올린답니다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만, 실제 당신의 식당을 찾아오는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덜 먹더라도 이 어려운 때에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한국에도 보면은 정말 장수하는 10년, 20년, 30년 장수하는 식당들을 보면은 가격을 안 올리고, 그분들이야 돈도 안 벌고 싶겠어요. 하지만 똑똑하신 거고 현명하신 거죠. 지금 전통의 은행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은행주들에 대해서 별로 큰 그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 보험주들도 마찬가지고 큰 기대치를 안 하는 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 영상이었나요? 주식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쵸.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식은 팔아야 된다. 은행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구글의 이러한 핀테크를 강화하는 전략이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제가 좀 현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놀랬던 게 우체국이 이렇게 아직도 활성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우표 붙이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다 계좌이체로 모든 공과금, 유틸리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계좌이체, 간편 계좌이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은요, 미국에 있는 한인 은행들은 아직도 한국에 20년 전에 실시했던 계좌이체, 요즘 이제 질레라고 하죠. 퀵 서비스라고 하는데, 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아직도 셋업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 뭐 체이스라든지 BOA라든지 메이저 은행들만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이 퀵 서비스, 한국이 말하면 계좌이체가 되고 있었던, 시작한 거지. 그만큼 변화가 느리고요. 아직도 웬만한 거는 다 우표 붙여서 보내는, 여전히 우체부가 지역을 다니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페이, 삼성페이, 구글페이가 그 시장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페이가 우체부하고 연결이 되냐고. 아니, 좀 알아들으시라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전기차 얘기 하나 더 드려야겠네요. 영국도 내연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데, 아무튼 미국으로 말하면 가스 넣고 다니는. 근데 한국에는 가스 넣는다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은 디젤, 휘발유, 그 다음에 진짜 천연가스, LPG 가스 넣고 다니는 차가 있었거든요. 요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20년 전엔 있었는데. 택시들이 다 가스통 넣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휘발유란 말을 안 쓰고요. 가스 넣는다. 그리고 휘발유를 가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전통적인 그런 휘발유로 가는, 가스로 가는 내연기관의 신차를 영국이 2030년에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새로운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늦어도 왜요? 2030년에는 금지하고 35년에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도 못하도록. 하이브리드 차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주 17일 날 밝혔네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존슨 영국 총리인데, 영국 발음으로는 존슨, 미국 발음으로는 잔슨. 그 자가격리 끝났나 모르겠네, 저분. 여러분, 전기차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겠죠?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쪽에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대세는 대세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너무 빨리 앞서가시면 안 돼요. 요 얘기만 하고 뉴스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아이패드를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애플 아니고요. 애플이 내놓기 10년 전에 LG에서 먼저 내놨어요. LG에서 이름도 똑같이 아이패드로.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없는 LG의 저 윗선에 계신 분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그 인터폰으로 사용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상표권 등록이라도 해놓지. 이름도 아이패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놔가지고 결국 10년 뒤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때 10년 전에 아이패드를 개발했던 LG 연구원들은 화병 났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사업이 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저 실리콘밸리 출신 젊은이들이 졸업 이후에는 기존 회사를 잠깐 다니다 말고 무조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거고요. 저희가 언젠가는 이제 특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지만, 한국은 많이 달라요. 한국하고는, 미국의 대학 시스템은. 그쪽 대학교의 교수들은 아예 자기랑 같이 편을 짜서 대박을 터뜨릴 학생들을 모집하고 같이 사업을 해요. 한국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죠. 교수가 무슨 장사를 하느냐. 근데 생각이 틀린 겁니다. 생각이. 그러면서 투자도 받고 그렇게 또 대박도 터지고 하는데,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특별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S&P라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약자인데,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힘든 해를 보낼 거다. 내년은 2021년은 시사모 뉴스를 통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 대선 이후 그 다음 해는 항상 최악으로 힘들다. 근데 지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제대로 정권 인수가 되지 않고 지금 겨울 독감과 코로나가 더 무섭게 지금 추적해 와가지고, 아무튼 허리띠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빌 게이츠가 포스트 코로나, 이제 백신 나와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잡힐 거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기업의 생태계가 바뀔 텐데, 출장은 50%, 출근은 30%로 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여기 현지에서도 보면은요, 오피스들, 기업 회사의 오피스들의 공실률이라 그러죠. 비어 있는 리스 사인 나온 오피스들의 공실률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빈 상가 리테일 스토어들 아마존 때문에 다 문 닫고 있고,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절감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단점도 있죠. 항상 모여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업종도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자택근무하는데 일 제대로 못하는 직원들은 많이 잘랐죠. 각 회사들이 코로나 때 지금 몸집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이제는 자택근무의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됐고, 줌이라든지 수많은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택근무의 네트워크 형성이 됐어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본사는 이미 코로나 터지기 3년 전부터 자택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미래를 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뭐 직원들은 일찌감치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죠. 근데 저는 무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제가 지금까지 미국 와서 일한 것 중에 가장 쉬면서 일하는 게 지금 모습이에요.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워렌 버핏이 3분기에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주들을 다 팔고, 다 판 건 아니죠. 조금 남겨놨죠. 백신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3분기에 은행주를 팔고 코로나 백신주를 비롯한 제약주에 대거 투자한 것으로 16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조금 며칠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증권 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3분기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자 개발에 4대 제약회사를 포함해서 보건의료 관련 주식 57억 달러어치를 매입했고요. 9월 말에 현재 이 버핏이 보유한 4대 제약주는 에브비, 그 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좀 말이 어렵다 이름들이. 그 다음에 머크 주식, 머크는 좀 알겠다. 저희 회사에서도 취급을 하니까 각 18억 달러어치하고 코로나 백신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화이자 주식, 화이자 주식을 가졌네요. 1억 3,600만 달러어치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2억 7,600만 달러, 참 돈의 개념이 잘 안 오네요. 어치의 티모바일 이동통신사 중에 하나죠. 미국의 대개 주식을 사들였으며 유통기업인 크로거와 광산기업 베릭 골드 주식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웰스파고와 JP모건 지분을 대거 줄이는 등 금융주는 팔았으며 애플 주식도 일부 매각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회장님 혼자서 하진 않죠. 저 밑에 전문가들이 다 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쵸? 다양한 종목들, 정말 돈 되는 종목들만 해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미주널 가족분들에게 종목을 줄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언제까지나 5종목 이하로 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끊임없이 새로운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미국 주식은요, 정말 좋은 주식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조금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미스 춘향이한테 버림받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다가오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팔런티어 같은 주식, 팔란티어 지천에 널렸습니다. 저희가 틈나는 대로 계속 해드릴 텐데,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 영상의 댓글 중에 고점에 팔런티어를 잡아서 몇 프로 수익 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댓글을 달리는데, 저희 참 별로 마음 안 좋아요. 왜냐면 운이 좋은 거지,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급등주를 올라타시나.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은 분명 물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1년 동안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폭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좀 그런 게, 미주노래에서 추천해주는 종목들은 다 사고 싶어요. 그 심정 이해갑니다. 하지만 다 사시면은 여러분도 정보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하다가 폭망한 사람들 100명 중에 100명이 딱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정보 매매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증권사에 다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돈 주고 하는 정말 그쪽에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뭐 심지어 뭐 테슬라에서 일하는데, 다 뻥입니다. 정보 매매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듣고 그냥 묻지마 투자한 거예요. 묻지마.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은 종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티커를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이라는 게 뭐죠? 내가 산 그 회사와 상생의 파트너가 돼서 함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지표가 어떤지, 빚이 있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아니 미국에서 조그만 진짜 설렁탕집 하나 비즈니스로 매매하는데도 몇 달 며칠을 가서 매상 체크업하고 지켜보고 뭐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식은 쉽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그 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좀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새로운 종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주춤했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종목 좀 주춤한 이유가 저희 스텝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기존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계속해서 좀 시리즈로 올리자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는 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뭐냐면 망할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망하더라고요. 그쵸? 저놈한테 시집가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집 피워서 시집간 분들 지금 다 후회하잖아.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죠? 자기 딸이 자기랑 똑 닮았어.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공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쵸?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고 고치고,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고치고 포트폴리오 줄이시고 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밀어두지 마세요. 조금 더 가면 해서 팔면은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평생 주식 하시려면 그런 몇 푼 안 되는 그런 수익은 그건 그냥 흘려버리셔야 돼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는 지나가다가 100불짜리가 떨어져도 안 줍는 데잖아요. 줍다가 허리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100불은 주실 것 같아. 근데 저는 100불은 줍죠. 20불도 줍죠. 5불, 1불도 주세요. 근데 저는 펜이 떨어지면 저도 안 주세요. 저 펜이 떨어지면 안 주세요. 여러분들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베타 버전으로 또 주절주절 떠든 이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뉴스인데요. 어제하고는 조금 더 좀 다르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의 다양한 반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올린 베타 버전 뉴스가 그래도 5,000회 기록했네요. 매일매일 조회수가 5,000회 이상만 나온다면 오늘은 조금 길었고요. 이렇게까지 길게 못하고 저희는 이 경제 뉴스는 매일매일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근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엑기스만 지금 오늘 조금 길었어요. 이게 저희 주말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날 방송으로 뭐 편집 같은 거 최소한 줄이고 그렇게 갈 계획이니까 여러분의 소식들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자유롭게 여기다 좀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참고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거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현지에서 느끼고 미국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좀 뉴스 때 반영해 드리면 여러분의 통찰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늘 또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카톡 남겨주시는 걸 확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녁에 돌아와서 뵙겠고 조금 후에 팔런티어 주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